자, 해보자. 자, 이중세무정인데, 이중세무정 하기 전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쪽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인데 더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수익하고 비용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요, 안 돼요? 수익하고 비용은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라는 말 쓰죠. 그럼 잔액이다라는 건 누적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일단 그거 깔고 가시고 맞죠? 잘 들어보시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년도에 자산부채 누락을 뭔가 잘못 적었대요. 그럼 자산부채 자본을 잘못 적으면 이건 2월이 되잖아요. 그럼 2월이 되는 걸 잘못 적은 걸 우리가 올해 연도 걸로 잡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2월이 되는 놈인데 전년도에 내가 못 적었어. 자산부채 자본을 모르고. 그래서 올해 적으려고 해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2월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으로 통해서 이익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2월이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년도에 수익하고 비용을 올해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성과평가가 왜곡이 돼서 그래요. 전년도의 수익 비용인데 올해 연도의 수익 비용으로 잡으면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야 그거 전년도의 수익 비용이지 올해 연도의 수익 비용 아니니까 올해 연도의 이익이 왜곡된다. 닥쳐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어요. 자, 외워주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전기 오류 여기서 전기 이익은 뭐냐면 여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적어 보면 요 말입니다. 자, 좀 미리 적어 두세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어떨 때 정리하면 우리가 과거 있죠. 과거는 당연히 전기 이전이에요. 과거의 비용을 과대하게 잡았고요. 과대 또는 수익을 누락. 우리 항상 여러분들 누락이라는 건 과소라는 표현도 들어오죠. 누락, 과소 맞죠? 이미 우리 저번에 한번 세무조정할 때 과소하게 해준 것도 누락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락, 수익을 누락했어요. 그럼 수익을 누락하면 이 마인드맵 잘 그려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이익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과거의 이익이 줄었죠. 그 줄은 걸 과소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과소. 과소됐어요. 그럼 얘를 단기에 발견한 거예요. 과거의 수익 비용 쪽이 잘못됐다라는 걸 올해 연도에 발견한 거예요. 네. PPT 47이요. 5절. 단기에 발견을 했어요. 해서 수정을 해줘야죠. 맞죠, 여러분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익을 늘려요, 줄여요? 그래서 늘려야죠. 왜냐하면 과거의 이익이 과소됐으면 올해는 이익을 늘려줘야죠,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올해는 단기에 이익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좀 오셨네. 됐나요? 그래서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계정 과목 자체가 왠지 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니까 왠지 올해 연도에 이익 같거든요. 전년도에 이익 같고 전년도에 이익 아니에요. 뜻이 어떻게 되냐면 전기의 오류를 단기에 수정해서 이익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이름 자체가 전기의 오류를 단기에 수정해서 이익으로 처리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올해 연도에 이익으로 처리한 거지 전년도에 이익으로 처리한 게 아니에요. 알죠? 조심하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 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테스트. 자, 질문입니다. 오류는 다시 어떤 오류와 어떤 오류가 있어요? 세무이급 지식 그건 배우셨을 거예요.
자, 믿어요. 자, 화이팅. 자, 자, 빨리. 응답하라. 응답하라 2023. 응답하라 20. 자, 빨리. 여러분 세모이급. 설마 거기를 건너뛰진 않았을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 이거 출제 진짜 많이 하는데 꼭 제가 세모이급 오늘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영상 올릴 거예요. 네, 물론 보시진 않겠지만 한 분이라도 보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죠? 저번에 좀 너무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실 거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저으셔야 되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너무 세차게 락커인 줄 알았어요. 락커 막 이렇게. 자,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진짜 출제 많이 해요. 우리가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죠. 중대한 오류가 있고요. 중대한 오류. 그럼 여러분들 중대한 오류는 어디에다 반영하냐? 외워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중대한 오류다라는 건 조작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이익이 과소됐죠. 그걸 올해 연도의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 조작이에요. 왜냐면 과거의 이익을 이월되지도 않는 걸 올해에 처리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중대한 오류다라는 건 조작을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세요? 항상 우리 그 기타 소득 처분할 때 기억나세요? 혹시 항상? 자, 그때 수익 비용이 어떻게 되면 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이익잉여금은 2월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자본이자 자본. 맞죠? 그래서 중대한 오류일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요. 왜 증가시키는지 이해되죠? 이익을 늘려야 되니까 미처분 이익임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중대한 오류면 금액이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제대로 2월 되는 곳에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중대한 오류가 아니래.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무회계 가서 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는 건 요거는 우리가 금액이 과거에 오류가 10만 원대 10만 원. 10만 원이면 야, 그걸 또 미처분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소급법 쓰거든. 중대한 오류면 과거의 재무집을 고쳐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 10만 원 때문에 고치는 건 너무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때는 우리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요. 되셨죠? 알죠? 이건 조작은 맞죠? 맞죠? 과거의 수익 비용을 올해 연도에 수익 비용을 했으니까 조작은 맞는데 야 10만 원이 금액이 얼마 작지도 않은데 그걸 또 과거에 재무제표에서 뜯어 고치니 그냥 중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수익으로 처리해도 단기 순이익의 큰 조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당연히 전기 오류 수정 손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마인드맵 그려 나가셔야 돼요. 자, 과거에 비용을 누락 또는 수익의 과대. 빨리 적화할게요. 응? 잘못됐나? 과거의 이익이 맞다. 요거 되셨죠? 이거 마인드맵 그러니까 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손실로 적냐? 올해 손실로 적냐? 전년도에
이익이 많이 과대됐으니까 올해 발견했으면 이익을 줄이는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냥 반대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개정 과목은 전년도와 반대인 거예요. 올해 수정에서 이익 처리하면 왜 이익 처리하면 전년도 이익이 적어졌으니까 이렇게. 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적으면 이게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게 있어요. 오류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대한 오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익을 줄이는 건 조작이죠. 과거의 이익을 올해의 이익을 줄이는 건 조작인 거예요. 조작이니까 이익이 쌓여져 있는 무조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죠. 단계 이익을 줄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죠. 금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안 먹어. 얘가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이익을 줄이는 건 비용 처리하는 거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대개가서서 복습하실 때 꼭 마인드 맵으로 접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그냥 외우시면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들. 알죠?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논리적으로. 자, 그럼 보시죠. 여기. 자, 이제 분개 볼게. 분개. 이거 분개. 예. 요거를 이해하셔야. 왜냐면 8장서부터 이제 전기 오류 머시기를 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출제합니다. 실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자, 보시죠.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 자 보시면 자, 이때 내가 제품을요 외상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여기 X1년도에 내가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회사가 X1년도에 분기를 깜빡한 거예요. 알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깜빡해가지고 그걸 X2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X2년도가 단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얘부터 띄워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장부에서 누락한 거지 세법은 X1년도에 분기를 했었어야죠. 2분기. 차변에 뭐 외상 매출금과 같은 채권 잡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과 같은 매출 수익 잡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그려보시면 2분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사는 X1년도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밑줄 좀 칠게요. 색깔 구분해서 요거 빠뜨린 거죠. 여기 어디냐면 여기 수익을 과거에 누락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과거에 제품 매출 수익 안 잡은 거죠? 오케이? 예, 그러면 수익을 누락하면 이익이 과소가 되고요. 그러면 과거의 이익이 과소가 되면 올해 연도 이익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단기에 이익을 늘려준다. 되세요? 그래서 얘를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개정 과목. 오케이? 따라오시고. 네, 전 앞으로 구분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기 오류 제가 수정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는 건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가정할 거고 중대한 오류 무조건 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 쓸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얘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금액이 삼성전자에 한 150만 원밖에 안 한대. 거기는 150만 원이면 돈도 아니죠. 저 말고 거기 삼성. 여기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세법상 그래서 회사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자, 처리를 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장부에서는 그러면 전년도에 채권이라는 자산 잡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잡았죠? 그럼 안 잡은 자산을 올해 연도의 자산으로 잡는 건 가능해요? 가능하죠. 자산은 2월 되는 애니까 전년도에 자산 안 잡든 안 잡은 걸 올해 자산 잡는 건 조작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회사가 채권 늘린 건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수익 비용은 2월 안 되니까 전기, 머시기,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느낌 주라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세법상 공개. 자, 세법은 그래서 여기 자, 세무조정이 전년도에 있었겠죠, 이렇게? 세무조정이 입금 산입이겠죠. 이제 이거 빨리 할게요. 세법이 수익이 증가해야 되니까 매출이라는 수익이 증가해야 되니까 입금 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자산,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는데 가산 조정이니까 유보.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세법 할게요. 자, 이제 세법상 X2년도의 분계는 없어요. 이건 X1년도에 했어야지 X2년도에 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이건 회사가 잘못한 거고 실제 잘하면은 세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무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수익입니다. 수익. 요거 수익입니다요. 요거 수익. 수익이에요, 수익. 그럼 장부는 수익 얼마? 150. 맞죠? 근데 세법은 X2년도에는 수익 0. 맞죠? 자, 수익이 0이니까 우리가 수익의 감소. 맞죠? 그래서 입금 불산이. 그죠? 입금 불산이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부는 채권이라는 여기 채권이란 자산의 차이죠? 자산의 차이인데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제가 이걸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요거 뭘까요? 그렇죠. 추인이에요. 반대 세무조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가 이랬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차이가 났던, 여태까지 그랬죠.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그렇죠?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은 둘 다 0, 0으로 같아지니까. 맞죠? 같아지니까 차이가 해소가 됐다라는 게 반대 세무조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둘 다 0, 0 된 거예요? 아니죠. 보세요. 왜 추인이 일어나냐 보세요. 자, 우리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있었죠. 일단 X1년도에는 세법이 채권이 150 많았잖아요. 150 많았다가 장부가 X2년도에 채권을 150 늘렸죠. 그럼 X2년도까지 하면 채권이 자, 보세요.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X1년도, X2년도로 비교하면 장부는 X1년도에 채권이 0이었죠. 안 잡았으니까. 근데 세법은 채권이 150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채권이, 그래서 이때 유보가 나온 거예요, 유보. 장부가, 세법이 채권이 자산이 많으니까. 이해되세요? 많으니까. 유보가 나왔는데, 그럼 X2년도가 되면 장부상 채권은 150이죠? 세법상 채권은 얼마예요? 0이요? 왜 무슨 0이에요? 여러분, 자산 누적인데. 맞죠? 150에서 빵이니까 150이지. 맞죠? 150. 150. 맞죠? 그러면 X1년도에는 150의 차이가 났지만 X2년도까지 가면 둘이 같아졌잖아요. 그럼 둘이 금액이 같아졌으니까 이것도 추인 개념이에요. 알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추인은 소멸됐을 때만 추인이다라는 건 장부하고 세법이 0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근데 지금은 장부하고 세법이 150만 원으로 150으로 같아졌죠. 이렇게 그냥 숫자가 같다. 차이가 났던 게 해소가 되면 추인이다라는 건 금액이 0이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돼도 우리가 추인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이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보 추인은 한 번에 잘하실 수가 없다고. 나올 때마다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이래야 추인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느끼시면서 하셔야지. 한 방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방에 이해하는 사람 없다니까 이쪽은. 추인은 특히. 알죠?
그래서 제가 제 추인을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X2년도에는 장부하고 세법 안 보고 어차피 둘이 채권이 같아지니까 바로 추인하면 된다. 그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추인을 왜 배워요? X2년도에 분기 안 하고 바로 끊을 수 있잖아요. 신속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됐죠? 자,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자, 보시면 잠깐만, 나 뭐 안 한 거 빠뜨린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일단 잠깐만요. 나 이중생 좀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안 했지. 아유, 깜짝이야. 여기서 자를게요. 어쩐지.